해가 바뀌어도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요도타짜 함께하는 네타짜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서용주 백정치사연구소장, 윤혜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정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좋은 일만 있어야 됩니다. 다들. 예, 다 그래야 돼요. 여의도 타짜를 보시는 분들은 갑절로, 갑절로. 예, 2배로 아이 그럼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아이 그럼요. 갑절이라는데 갑자기 갑질로 들려가지고 아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저 키워드가 아니 갑질이다 보니까 보니까 우리 박 타짜님이 정치에 너무 오염됐어. 갑질 문제는 뭐 작년에 다 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 일이니까 다 덮고 새로 네? 희망찬 얘기를 하시죠. 그 아이템 하기 싫습니까? 제가 오늘 갑자기 오프닝에 누구 실드를 아니 치려는 아니 아니, 저기 뭐 저기- 실드 친다고 되겠습니까? 뭐 오늘 저기 장타짜 아침에 오늘 첫 코너 뉴스 원자 시간에 제가 이미 예고를 해버렸어요. 뭘요? 그 이혜훈 후보자 녹취록 저 틀면서 네. 요 얘기 오늘 여의도 타짜도 할 건데 마침 이혜훈 후보자의 전 의원실의 전 보좌관인 네. 장타짜가 오늘 출연하기 때문에 네. 뭘 하겠다. 예.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굳으셨구나 오늘 그거 하실까봐. 오늘 발언권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한됩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침묵. 내가 그거는 겪은 쎄. 이혜훈 이런 거 좋습니다. 오늘. 훌륭한 분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일에 욕심이 많았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일에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폭언을 아우 그런 말 할 수가 있죠. 아니, 그거 해볼 거예요. 나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겁니다. 네네네. 얼마든지 하죠. 장보, 넌 아이큐가 몇이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없죠. 아 그런 건 없어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이 현안부터 좀 짚어보죠. 우리 본방 국회까지 쭉 있으니까 오늘 2시간 동안 다 해볼 거예요. 오늘은 뭐부터 할 거냐면 국민의힘 이른바 단계.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이혜훈 후보자, 네. 그 다음에 뭐 강선우 의원 저 1억 이거를 뭐 하루 왼종일 하고 싶긴 할 텐데 귀당의 대표가 임명한 당무감사위원장이 네. 이걸 발표하는 바람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야죠. 예, 단계 일단 아시겠지만 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올린 아이디가 한 전 대표 가족 명의로 확인됐다. 요게 이제 저 당무감사위원장 발표 내용이고 한 전 대표는 내 가족들이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링크한 거 요거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한동훈 또는 진땅땡 명의로 올라간 저 욕설 같은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 그거는 저 다른 한동훈이 한 거다. 네, 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하고 이호섭 위원장하고 지금 서로 조작이다 이러면서 갈리는 부분 의견이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본인 블로그에 당무감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올리면서 예. 첨부 파일을 하나 올렸어요. 거기 보면 당원 게시판에 그 당시 올라왔던 여러 가지 글들, 예. 그 원문을 쓰고 이렇게 나쁜 글을 썼습니다. 누가 언제? 요거 이렇게 쭉 썼단 말이에요. 한 300페이지가 넘어요. 아, 그 첨부 파일이? 예. 그 파일 내용이. 예. 그래서 봤는데 이런 건 아닌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일단 한동훈이 있어요. 예. 한땡땡. 근데 작년에도 주진우 당시 법률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73년생 한동훈은 우리 당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다. 저희가 당원이라고 해서 당원 게시판에 자동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별도로 가입해야 예, 된다? 별도로 가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의 그 주인공 한땡땡은 그 한땡땡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밝혀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한땡땡 별다른 동명이인인 사람이 그 글을 쓴 거는 의미가 없는 거로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올렸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진땡땡으로 돼 있는 글들이 장인. 예. 예. 동명인 한땡땡이 쓴 글을 진땡땡으로 바꿔서 올렸어요. 작성자를 자꾸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에는 한땡땡이 동명이는 한땡땡이 쓴 건데 그거를 진땡땡으로 첨부 바꿔놨다. 파일은 진땡땡으로 바꿔놔. 예. 그리고 첨부 파일에 또 뭐 작성자 이름이 막 바뀌어 있어요. 뭐 예. 가족 글이라고 해놓고선 뭐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자료의 신빙성을 우리가 갖기가 어렵죠. 자료에 대해서. 일단 그게 하나 있어서 예. 왜 그럼 이렇게 했느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자료라는 게 게시판을 들어가 봐야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정적이잖아요. 당원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다는 생각에 아마도 바깥층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검증이 어려울 테니. 한땡땡으로 하면은 동명이인인 거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
그러니 그걸 진땡땡으로 바꿔서 예. 가족들이 이런 욕한 거 아니야? 그럼 망신 주게 하자. 그렇죠. 그래서- 근데 웃긴 건 진땡땡이랑 분이 한 대표 그 작년에 계엄 사태 이후에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 12월 이후로 다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12월 19일자로 온 가족이 탈당을 했어. 그건 밝혔잖아요. 예, 당목에서. 그런데 이 글들의 검색 기간이 25년 4월까지예요. 예. 그 넉 달 동안 왜 검색했냐는 거에서 이분은 한 땡땡이라는 사람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한 땡땡이 한동훈 대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동명이인이 아니고 아니 같은 사람 이름을 일부러 빌려서 들어와서 쓰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감추려면 신원을 감추려면 김태현으로 들어가지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아니 이 당무감사 발표하고 한 전 대표가 이제 주영진의 뉴스 직격에 나서 요 자리에서 지금 윤타짜가 앉은 자리에서 이제 입장을 밝혔고 그 이후에 지금 조작 이 얘기가 쭉 불붙고 있거든요. 이 과정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근데 이제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는 예. 그냥 이전 투구로 보여요. 저게.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실관계는 따져보면 뭐가 진실인지 드러나겠죠. 근데 아마 이호선 그 당무감사위원장이나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 측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인상을 남기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약간 허위성이 좀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을 그렇죠. 예.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당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뭐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이런 인상을 남기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징계 근거로 삼으려는 것 같은데 합당한 건 아니죠. 이게 징계나 감찰 이런 당내 어떤 사법적인 영역의 기구는 엄밀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약 법률적인 분쟁으로 가면 그 지금 이제 이 징계를 주도하는 분들, 저 감사를 주도하는 분들이 나중에 당혹스러운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럴 땐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3자가 봐도 그 사실은 단계 문제에 대해서 그 당의 강성 당원들이 어느 정도 분노하고 이런 거 우린 모르죠. 예. 그러나 설사 그게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걸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이 당내에서 집안 싸움하고 이러고 있을 땐가 싶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고 여권에 이런저런 악재들이 그동안에 몇 개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나올 때마다 뭐 김종혁 최고 징계라든지 꼭 이런 식으로 내부 문제로 이제 뭐랄까 좀 주의가 분산되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나 지금 당 지도부 주류 측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건 당내에 예. 정말 순도 높은 이제 이런 어떤 이 세력을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겠다. 예.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하더만요. 장해찬 씨나 이런 사람들이 몸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 순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순도라는 게 그러면 정말 이 윤호계인 세력 이런 사람들만 남기는 순도냐. 예. 그렇게 된다면 장동혁 대표가 연초에 공언하고 있는 혁신 변화의 방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논리적으로 충돌하잖아요. 예. 혁신 변화하겠다는 거하고 지금 저런 걸 추진하는 거하고 그래서 과연 진짜 혁신 변화 이런 게 있을까?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 너무 상대하기 쉬워요. 그러면 결국 박타짜가 추측하시기로는 장 대표 또는 뭐 이호선 위원장 측의 목표는 이게 뭐 허위성이 있건 말건 뭐 조작성이 있건 말건 나중에 수사해가지고 내가 처벌받건 말건 일단 던져서 한 전 대표 망신 주기 위해서 압박해서 어쩌든지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 게 찍어낸다. 이게 목표라는 거잖아요. 약 올리는 거라고 보여져요. 예. 예. 그러니까 어이구 이런 것도 했지 하면서 툭 먹잇감 던져주고 예. 거기서 막 놀게 만들고 어? 그래서 계속 약 올리고 조롱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참 못난 사람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대표로서 자격과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이제 박원석 의원님이 잘 얘기를 하셨고 네. 어쨌든 저런 걸로 논란 삼고 저런 걸로 전직 당대표를 창피주게 하려고 하는 저 모습 예. 정말 참 저 보수 정당에 또 보수주의자로 생각하는 저도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대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먼지는 좀 털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먼지 묻힌 사람 욕해봤자 뭐합니까? 예? 같이 그냥 거기서 그냥 이전 투고 싸우는 거죠. 툭툭 털고 그냥 입장 표명하고 유감 표명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인데 강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조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거는 정치인의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법률인의 판단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거는 계속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상처는 한동훈 대표에게 더 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은 그런 사람이니까. 2호선은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이고 예. 그리고 뭐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찬성했던 사람, 예. 헌재를 그냥 파기시켜야 된다 이런 해괴망측한 제도권 밖에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애초에 예. 그런 사람들과 법적 투쟁하고 싸우고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해봤자 한동훈 대표에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그 조작 감사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하는 거는 마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당에서 당무감사가 어떻게 이렇게 이 앞뒤도 안 맞는 근거를 가지고 징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의 국민의힘 수준이 바닥이에요, 바닥. 민주당에서 봐서도 당무감사라는 것들은요 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해야 되고 근거에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게 네. 출처를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에서 이걸 정말 조사한 건지 예. 아니면 일부 유튜브에서 자료를 받은 건지 모를 정도로 예. 뭔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그 수준이 그냥 정말 유튜브들하고 소통해서 이걸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전 대표한테 아쉬운 건 있죠. 이게 작년 1월에 이게 불거졌을 때 그냥 툭 털면 되는 거예요. 이건 꼬투리도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내가 뒤늦게 알았다. 하지만 무리일으켜 죄송하지만 이 부분이 어떤 이런 그 윤리위까지 갈 문제인지 모르겠다.로 털었으면 장동혁이 계속해서 이걸 꼬투리 잡고 한동훈 전 대표를 이걸 흐트러질 원인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호선 당감이라든지 장동혁 지도부를 보면 깡패 집단 같아요. 깡패 집단. 왜 그러냐면 우리 네. 이 깡패들이 뭐냐면 정당 사유 없이 사람을 이렇게 막 시비를 걸 때 왜 네. 저한테 시비를 거세요? 그러면 사유가 나한테 이러이러해서 당신하고 뭔가를 다퉈야겠다가 아니라 눈가를 이런 거예요. 너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깡패죠. 예. 사실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2호선의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전 대표를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려는 것이고 그걸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이고 그 여론을 통해서 본인들의 지도부의 흔들리는 위상을 공고히 하는 그런 그냥 어떤 그 재료로 쓰는 거지. 예. 사실상 밖에서 봐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이건 난리를 칠 일인가. 그래서 참 우습지도 않아요. 옆에서 보면. 좋죠. 민주당에서 봤을 때 너무 아니 좋죠. 장동혁 대표 고마워요 또. 이렇게 이슈 전환을 네. 민주당 내에서도 참 곤혹스럽고 최악의 어떤 상황인데 예. 스스로 또 저쪽 당에서 지도부가 해주니 좀 나름대로는 또 장동혁의 역할이 또 돋보였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하고 강선우 의원에게 1시간 내내 하면 나 별로 할 말 없는데 힘들어요. 그중에 반을 단기하니까 좋잖아요 지금. 좋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해가 바뀌긴 했는데 예. 그 해 바뀌기 직전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 대단히 불행하게 생각하지만 예.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에게 모두가 듣고 싶었잖아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가정 명의로 비판 글 예. 게재된 거. 예. 늦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긍정한 부분이 있었고 그럼 더 이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압박이 안 들어간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과정을 본다면 많이 진전했다고 보고 그러나 법적 조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렸냐 완전 자료를 바꿔놓은 거잖아요. 허위의 자료를 감사 결과라고 발표하고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당을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게 만든 행위에 대해서 그냥 정치적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당을 그래도 맡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맞는 것이냐는 당위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분은 당원도 아니에요. 당무감사위원장이나 윤리위원장은 당원일 수가 없거든요. 당원도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이 당직을 가지고 당을 이렇게 망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교정을 해야 하느냐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정당법, 개인정보법, 신원 다 노출됐잖아요. 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해괴망측한 생각을 조금 더 괴롭지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조치 당연히 해야죠.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뭐 했다고 뭐라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정치적으로 네. 본인이 어느 정도 좀 해명을 하고 유감 표명하고 그런 입장을 음. 표명을 해야 된다. 그거 없이 비난은 저희 몫입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법적 조치하니까 네. 이게 과연 맞냐. 하나가 빠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법적 저도 조치 장성철 잘했죠. 소장 말에 공감하는 대목이 있는데 예. 그 한동훈 전 대표나 이른바 친한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사실관계가 뭔지를 따지고 밝히는 거 중요하죠. 예. 이게 아무리 정치적 의도를 담은 그런 행위를 서로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어긋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법적 예. 조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 감정의 문제가 여기 상당히 개입돼 있잖아요. 예. 특히 이른바 이제 뭐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여러 가지 빌미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기 방송에 나와서 뭐 사실을 확인하면서 예. 한 마디 덧붙일 수 있잖아요. 뭐 경위가 이런 어찌됐든 거? 예.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예. 이로 인해서 논란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예. 당대표이자 뭐 정치인으로서 송구하다 뭐 이런 얘기를 당원들한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주는 느낌은 그런 걸 잘 못해요. 아. 검사 같아요 여전히. 사실이 뭐냐 이걸 예. 따지는 사람 같이 보여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아, 요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냥 입에 그지그지 거리는데 밖에서 당황하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진행자가 있다니까. 하면 객관성이 떨어져서 예, 안 안 됩니다. 돼. 하고 싶으면은 본방불가에서 하든지 말든지 생각을 해보고. 쪽지를 주세요. 제가 대신 쪽지를. 그럴까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장동혁 그 지도부를 보면 윤석열을 좀 닮았어요. 어? 이거 윤석열 장동혁 대표가요? 아니 일 처리하는 방식이 한동훈 예. 전 대표도 그렇고 이 특수부 수사 같아. 아. 딱 목표를 정해놓고 얘는 무조건 구속시켜야 돼 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껴 맞춰서. 근데 껴 맞추는 것도 뭔가 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조금 없어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엄중한 정치 상황 속에서 야당으로서 공세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이게 꼭 지금 현재에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도움이 장동혁에게 고맙잖아. 자, 고맙죠? 새해도 네.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대표는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자기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거. 아. 거기에 몰두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네. 드는데 어. 어쨌든 정치는 내 사람 많이 만드는 거잖아요. 예. 나한테 동의하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 더 많이 영역을 넓혀가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께서 자꾸 저런 모습 보이면은 지지층은 결속되고 예. 장성철 너 왜 햇소리하냐 한동훈만이 답이다 막 이런 댓글들은 많이 올라오겠지만 상대적으로 반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박원수 의원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어느 정도의 입장 표명 그런 거는 당연히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타자는 원하지 않겠지만 계속 단계를 하고 싶겠지만 이제 주자를 바꾸다가 단계 뭐 됐어요. 오래 할 것도 아니에요. 예? 예, 창피해요 보고 예. 있으면. 뭐요? 단계 논란이 무슨 이렇게 더 우리 창피한 정치- 거 해드릴게 내가. 민주당 입장에서. 그건 당황스러운 거. 박수현 수석 대변인과 이걸 아는 순간 뭐 의원들이 다 멘붕됐다고 얘기한 더 창피한 요 얘기 하겠습니다. 이거 서타자도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멘붕 왔어요? 그 녹취록 처음 저는 들었을 때? 멘붕 플러스 경악스러웠죠. 어떤 점에서? 아니 이런 일이 민주당에 있을 수 있나? 예. 저는 그냥 언론상에 국민의힘에서나 공천원금을 가지고 자리를 사고 파는 걸로 알고 있었고 예. 이게 그것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옛날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옛날 뭐 쌍팔년도에나 70년대 박정희 시대나 있었던 그런 공천 과정들이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여러 차례 바뀌어서 투명한 어떤 공천이라고 천명하는 와중에 예. 나름대로 당에서 이름 좀 알려진 분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공당의 생활을 했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창피해서 어허. 놀랍기도 하고 예. 어떻게 민주당에 이렇게 몫을 해고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정도의 개인적인 생각. 오늘 저희가 본방불가 때 그거 할 거예요. 공천과 공천 헌금의 세계. 아니 근데 뭐 그 이런 거. 김경 서울시의원이라는 분은 행적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동대문에서 활동했다면서요? 이분이 비례대표로 발탁된 거는 그 이제 2022년이 아니고 그 이전 선거잖아요. 근데 그때 발탁한 사람이 안규백 의원이에요. 지금 안규백 장관. 그래서 동대문을 배경으로 이분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예. 비례대표 의원이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강서에서 어? 저렇게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의원이 한 번 더 되고
그 뒤로는 영등포 구청장을 나가려고 또 김민석 총리 뭐 지역을 어? 세 서울시장 뭐 경선에 대비해서 뭐 예. 당원 모으자 이런 게 또 국민의힘의 진종호 의원이 네, 폭로해가지고 맞아요. 무슨 예. 사경연맹 관련 단체, 종교단체 등등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분이에요. 예. 이제 그런데다가 그 녹취 파일 내용은 이제 서영주 소장도 경악스러웠다고 표현을 했듯이 요즘에 저렇게 대놓고 저런 일이 일어나나 싶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예. 이제 그런데다가 사실은 강선우 의원의 자백입니다. 다 자백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고 예.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지 않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뭐 이런 정황을 보면 협박 당한 거 아니에요. 예. 그 김경 시의원이라는 분이 컷오프 되게 생겼고 컷오프 되게 생겼는데 아니 그럼 뭐 어쩌자는 거냐 돈은 줬고 돈 받아놓고 예. 어쩌자는 거냐 하니까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스테리한 대목은 그거예요. 김병기 의원이 그 녹취에서 굉장히 단호해요. 예. 안 된다. 어쩌자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내가 안 이상 도울 수 없는 문제고 예. 그러면 내가 묵인하는 게 되고 차라리 컷오프 유지해야 되고 차라리 처벌받겠다고 해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결과는 공천 단수. 3명의 경쟁자가 있었는데 단수 공천을 예. 받았어요. 그러면 밤 사이에 이게 하루 상관이거든요. 예. 공천 발표 하루 전에 있었던 녹취. 무슨 일이 있었냐. 저는 두 가지 추정을 합니다. 요거는 광고 듣고 갈게요. 예. 아니 저도 제일 궁금해.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공천을? 그렇게 달라고 원하는 사람들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못 받았는데. 그러게요. 광고 듣고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년 특집 여의도 타짜 타짜들과 신년 맞이 3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과 공천원금의 세계. 이게 사실은 그 본격적인 공천원금의 세계. 내가 들은 뒷얘기 이런 거 저 본방북야에서 할 거고. 그거 해야 돼요? 어? 해야 돼요? 있구나 뭔가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없다 그러면 되는데 딱 없어요. 걸렸다 서타짜. 알겠어요. 그건 30분만 기다리시고. 뭘 없어요. 채 GPT에 물어보면 민주당의 공천헌금 돼가지고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례 다 알려줘 그러면은 쫙 나와요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 더 많더라고 저기 물어봤어요. 민주당 얼른 장타짜. 네? 남의 당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 귀당이나 신경 그래. 쓰세요. 저는 당이 당이 없습니다. 없구나. 아니 옛날에 있었던데 뭐 보고 들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워낙 권력 핵심부 많죠. 있었잖아. 잘 나갈 때. 보고 들은 게 아니라 경험했죠. 돈을 받았다가 들고 뛰어가서 돌려주는. 그럴 거야. 퀵 불러. 그런 얘기 본방불가 때 할 거고. 어쨌든 요번에 사실은 그 강선우 의혹 그 녹취에서 제일 궁금한 거 좀 저도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를 박타짜가 일본 말미에 얘기했어요. 분명히 컷오프 대상이고 다주택자니까 당시 그 룰에 따르면 그리고 김병기 당시 간사는 안 된다 이거 컷오프 유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한 일주일 되는 하루 만에 그러니까 경선도 아니고 단수를 받느냐. 컷오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컷오프가 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 밤새 뒤집힌 건데 예,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죠. 하나는 김병기 의원이 동료 의원의 딱한 그런 처지를 고려해서 말은 세게 했지만 예. 그냥 덮어주기로 갑자기? 생각을 바꿨든가 1번. 1번. 2번은 김병기 공관위 간사도 어쩔 수 없는 외력이 그 사이에 작용을 했든가.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근데 그때 민주당의 지도체제가 궁금해서 봤더니 예. 윤호중 박지현 비대위였더라고요. 공동비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굳이 시의원 공천 하나를 가지고 공관위에 개입해가지고 결론을 바꾼다? 그건 조금 통상 정당에서 그 보기 힘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건 아닐 것 같아. 서울시당 위원장이 혹시 그런 사람일까 봤더니 아니 기동민 의원이었어요. 기동민 의원 뭐 우리도 알지만 뭐 그런데 개입해가지고 공관이 있는데 그걸 결론을 바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만약 외력이 작용했다면 뭘까? 이런 대목이 궁금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사해야 됩니다. 당내 윤리감찰 이런 거는 뭐 되지도 않고 네. 지금 강선우 의원이 어젯밤에 입장 또 밝혔잖아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공천 관련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가 첫 번째 입장이었는데 네, 맞아요.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 본인은 그렇게 나올 텐데. 그럼 뭐예요? 보좌관이 받아서 보좌관이 보고했다. 윤리감찰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이 관련자들 얘기를 듣는 건데 그걸로는 결론을 못 내고 윤리감찰은 그냥 시간을 줄 테니까 거취를 정해라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고 수사하면요. 과거에 이 비슷한 위반 사례, 처벌 사례로 보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죄예요. 예. 1억이면 어마어마하게 춘재죠 이거. 굉장히 큰 처벌 받습니다. 예. 구속해야지 구속. 공천원금 1억이면은 본인이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인 게 그냥 녹음으로 떴잖아요. 어? 이걸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있나요? 공관이 간사한테 보고했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공관위원이 공관위 간사에게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고 살려달라는 말을 하는 거를 예. 수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서 자꾸 입장을 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분 장관 청문회 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갔잖아요. 지금 보니까 입장은 그런 것 같아. 내가 받은 게 아니고 2022년 4월 20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공관위 업무 총괄이었던 간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보좌관을 받았다. 장보가 받았다. 뭐 이러는 거잖아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공천이 원하는 사람이 예. 보좌관한테 가가지고 돈 주면서 저기 우리 강선 의원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저 좀 공천 주세요. 이 구조 아니라니까요. 그 돈 주는 사람들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해요. 네. 보좌관한테는 한 이제 한 50만 원 바꿔봐라고 그냥 이렇게 쭉 찔러주지. 경험이에요? 네? 아 양심이 찔리네. 그런 것들을 지금 강선 의원이 해명하다 보면 더 꼬인다. 왜냐하면은 김병기 의원하고 둘이 나눈 대화를 보면은 김병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야? 돈은 일단 돌려주시고 예.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저 돈 안 받았어요. 이렇게 거기선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살려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가 아니라 하소연이에요. 그렇지. 공천을 이거 꼭 줘야 된다. 안 그러면 나 큰일 난다. 일단 추정입니다. 이거 추측 해석. 그렇죠. 그거 보면 그렇게 해석밖에 안 돼요. 그렇죠. 서 소장님.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아니 그거 강선 의원이 돈을 직접 받았을 거라는 거는 저 장타짜 추정이라고. 왜냐면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본인 영향력 안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돈을 내보낼 권리가 있는 영역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그게 자기가 받은 거지. 아, 또 해명은 이렇게 냈어요.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 요 표현은 야 이게 이거는 법률적 대응인 것 같고. 법률적 대응이 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변호사 할 때 반환되어서 확인했습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반환 안 됐어? 나는 반환하라고 했고 당시에 보좌관이 반환했다고 나한테 보고했는데 알고 보니 반환이 안 됐네? 요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반환되었으면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확인했으면은 증거물이 있어야 돼. 예. 예를 들면 자 받았죠. 자 사진 찍고 찰칵찰칵 돌려주는 거. 예. 아니면 문자. 아니면은 제가 했던 거는 퀵 서비스 분을 불러서 이거 갖다 주고 반환 영수증까지 다 받아와라. 그거 해본 적 있다. 해봤어요. 요거 그럼 뭔가 증인도 있고 증거물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지 자기 주장만 갖고 반환했다. 근데 또 안 받았다며 또 돈. 이게 뭐야 이게. 저는 지금 강선 의원의 이 해명글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예. 저 탈당하고 이 해명글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탈당해라. 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이게 민주당 안에서 본인의 해명글이 되면 당에서는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뭐를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 정치인 강선으로 돌아가서 다퉈야 된다.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접근했을 때 이게 거의 바이든 날리면 수준이에요. 아니 녹취록은 틀림없이 돈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아주 오랜 시간을 김병기 의원이 당시에 왜 그랬냐, 당신 왜 그랬냐라고 하면서 심지어 로펌 가서 상담 받아봐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지인한테 하지 말고 예. 은밀하게 다른 당의 의원들하고 하다 보면 그분도 엮일 수 있으니 그냥 유명한 로펌을 가서 어떤 방법을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남편이 변호사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당사자 돈을 주는 당사자가 기자회견으로 폭로를 한다 해도 그거를 감내하고라도 돈을 돌려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로를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협박을 받았더라도 풀 녹취록이 그렇게 나와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그걸 한 2번 정도 들었는데 그럼 이쯤 되면 강선 의원이 이런 이 입장문 이게 민주당 전체를 먹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감찰이 진행되기 전에 스스로 탈당을 해서 밖에서 본인이 법적으로 이거는 해결하고 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사무국장한테 책임을 떠넘긴 듯한 모습 또 이게 굉장히 거슬려요. 요 얘기는 저 강선 의원의 해석대로 하면 사무국장이 받았고 나는 보고만 받았고 나는 반환했다 하라고 지시했고 반환했다고 보고를 받았다 요거잖아 지금. 또 사무국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강선 의원은 또 전적이 있잖아요. 보좌관들하고 안 좋은. 근데 또 이렇게 또 번지면 이 사무국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정치판에서 사무국장한테 공천을 부탁할 수는 있어요.
제가 아니면 의원을 좀 만나게 해달라. 나 좀 어떻게 신경 쓰게 해달라. 여기까지예요. 예. 근데 돈이 전달될 때는 그거를 역할할 수 있는 사람 앞에 가야만 그 돈이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달 사고를 걱정할 수도 있어요. 배달 사고도 배달 사고고 굳이 많은 사람을 거쳐서 이게 좋은 일도 아니고 은밀한 일은 불법적인 일인데 그렇게 한다? 그런 후보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선 의원의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게 예. 사무국장이 돈 받은 사실을 본인이 늦게 알았다. 예. 그러면 안 즉시 그 사무국장은 조치하고 인사 조치하고 예. 그 다음에 그 김경이라는 사람한테 돈 돌려주고 당신 컷오프다. 예. 이렇게 하고 그걸 보고하면 돼요. 아, 공간이 그러네. 간사한테. 그러네. 근데 그게 아니고 와서 하소연을 하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살려달라. 아니 사무국장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짓 했는데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리고 조치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고 보고하고 저 김경이라는 사람은 쳐내야 된다. 예. 그게 아니고 김경 공천 달라고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나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예. 이게 앞뒤가 도대체 말이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서영주 이 소장의 정무적 판단이 맞아요. 과거 이춘석 의원 그 보좌진 명의로 주식 거래하다가 뭐 사진 찍혀가지고 그때 윤리감찰 들어가고 바로 탈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탈당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거취를 정할. 어허. 근데 지금 강선 의원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글쎄 버티면 이제 난감하죠. 이걸 예.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윤리감찰 해봐야 당사자들 얘기 들어봐야 뭐 아니라 그럴 거고 뭐 그러면 이제 뭐 탈당 권고 이런 거 그냥- 결정해야 되는데 그럼, 예. 모양새 사납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예. 근데 이제 마지막 지금 지푸라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강선 의원. 강선 의원이 그러면 이제 멍드는 거야. 당도 같이 전체로. 심지어는 지금 민주당이 2022년도에 지방선거 때 이런 식으로 공천한 거야? 이렇게 야당에서 공세를 취해올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겠죠. 아니 당연히 네. 그렇지.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본인도 예. 법적인 대응은 법적인 대응대로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지금 어린애 같은 핑계 그 해명을 하고 앉아 있어요. 해명도 안 되는. 그렇죠. 그 궁금한 거. 강선 의원이 직접 받았던 사무국장이 받은 거를 보고를 받았든 말씀하신 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공천이 안 됐으니까. 원래 그런 일도 여의도도 제가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받았는데 공천이 안 되면 돌려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 많다고 들었는데 건진도 돌려줬잖아요. 아, 그러네. 근데요. 예. 근데 이걸 왜 그냥 돌려주면 되지? 왜 와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엉엉엉은 왜 나오는 거예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받은다는 건 공천이 안 돼서 돌려주면 되잖아 그냥. 돈에 욕심이 그 있었던 사람이 거지. 김경이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기자회견 등 예.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돌려준다가 정리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죠. 돌려줘도 난 여기까지 했는데 나를 공천을 했는데 이 사람 목적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공천이죠. 공천이잖아요. 예. 믿고 줬는데 이 걸린 거지 이제 그러면. 딱 걸렸다. 공범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공범이 일을 해줘야 되는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저 법상으로는 돌려줘도 유죄거든. 그렇죠. 기수죠. 받는 네. 순간. 받는 순간 자 기수죠.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제가 원래 그럴 사람인데 그 얘기는 제가 원래 돈 받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다음 살려주세요. 저 어떻게 좀 공천을 해줘서 이걸 무마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예. 김병기 의원은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거고 그게 하루 만에 그렇게 된 거고. 예. 그러니까 22년 지방선거 그때 양당 다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보고 뭐 당선자 신분에서 뭘 어떻게 했니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명태균 나오고 했지만 더 큰 일은 저당에 있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일은 아니지. 아니 일단 이거 맞아 돈이 오가. 아니 시의원이 1억을 줄 정도면 총선 배지하고 이제 뭐 한당이냐가 나오죠. 이 시의원 이 배지하고는 좀 급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이거를 이제 동치시켜서 그걸 물타기 하려 하지 말고 어? 사실을 근거해서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이랬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게 이게 합리적일 거예요. 사실 엮인 거죠. 김경식 의원한테. 돈 안 받았었으면 안 엮이는데 받아버리니까 받아놓고 나서 이게 사실상 애매해진 거예요. 당내에서는 다주택자로 해서 공천을 이게 배제할 상황이 되는데 예. 돈을 받았는데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조사 나오겠지만 김경식 의원한테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랬더니 김경식 의원은 그러면 저는 이거 제가 이렇게 1억을 폭로한다. 줬는데 폭로한다. 이제 폭로를 한다라는 그 와중에서의 고민이 생긴 거죠. 돌려줘봤자 또 이건 엮였고. 근데 어차피. 만약에 안 돌려 그 차선책으로 안 돌려주고 공천을 주게 되면 이게 그냥 이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하에 아마 저는 간사를 찾아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살려주세요라는 말은 예. 돌려주면 일이
더 커질 수 있다. 왜냐면 기자회견 해버리고 내가 줬는데 공천 헌금 대가로 했다라고 하면 둘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둘 다 사는 길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지만 가서 좀 이 사람을 해줘서 제가 너무나 찝찝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게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예, 살 길이었지 이게 살 않았나. 길이었다. 해결하는 게 어쨌든 그렇죠. 근데 누가 해결해 준 거야 진짜? 그러니까 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해결해 아주 준 거야? 적절하지 김병기 않은 상황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김병기 간사가 갑자기 아이 그래 주자. 강선우 아이 곤란하니까 내가 생각을 바꿔서 줘야지 이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거부할 수 없는 외력이 힘이 저는 가해져- 이제 앞서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라고 고유기 박타자 암리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봐서는 강선우 의원이 그 전날 김병기 의원과 아주 단호한 거절을 당하고 갔단 말이에요. 예. 당신 이거 돌려줘라, 던져놓고 가라. 그리고 처벌받을 생각하고 기자회견도 감내 당할 생각하고 해라. 네. 그리고 로펌 찾아가라 했으니까 안 줄 생각으로 내쫓은 거예요, 사실 녹취는. 그리고 나 강선우 의원이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저기 똑같은 자기가 될 수 있는 여기저기 줄을 댔겠죠. 아? 그 여기저기가 어디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물음표인데 예. 이거는 굉장히 추측 영역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것이지 여기에서 뭐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지만 김병기 의원도 경선호의 그 이후의 이 어떤 조력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사실 그 어렵네. 얘기는 한 가지 어려워, 추정을 어려워.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어. 그 녹취를 의원들끼리 대화하는데 한다는 거는 그걸 그렇죠. 남겨놓는다는 거는 통상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그게 나오게 된 경위도 좀 사실 궁금한데, 뭐 MBC에서는 밝히긴 했는데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전날 먼저 보고를 했고 다음 날 오라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전날 보고를 했고? 두 번 대화를 나눈. 강선우 의원이 어제 입장 표명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 이슈로 두 번 대화를 나눈 거예요. 예. 김병기 의원하고. 전날 보고하고 당일날 음. 두 번째 보고한 게 녹음이 녹취가 된 거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의 추정입니다, 그냥 예. 저의 추측인데 어쨌든 곤란하니까 예. 어쨌든 뭘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도와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는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증거를 녹취를 통해서 남긴 건 아닐까. 뭐 이런 추정도 해봐요. 아, 추정. 네. 예. 그러나 어쨌든 이상한 일이죠. 예. 하루 사이에 결론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공관위 내부의 분위기는 컷오프였던 거예요. 사실상 결정된 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컷오프 시켜야 된다가 아니고 컷오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정이 뒤집혔어요. 이게 뭐냐? 이게 수사를 하면 밝혀야 될 가장 큰 의혹이죠. 저는 하나를 더 봅니다. 뭐요? 이게 왜 지금 나왔냐? 이거 어떻게 보면 녹취 파일이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게 뒤집혀서 공천이 됐느냐? 그럼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결백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거의 뭐 원내대표 날라갔고 예. 당에서도 나가야 될 위기에 정말 뭐 국회의원직까지 날라갈 상황까지 몰려 있는데 혼자 그렇게 되기 쉽지 않죠. 이슈 전환? 네? 이슈 전환? 아니 내 이슈가 뒤에 아니라 누가 내 있다. 뒤에 누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건들지 마. 손가락으로 어.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공천이 가능하게 된 경위를 봐주세요라고 호소하는 듯한 녹취 공개가 아닐까 그럼 생각해요. 누군가가 지금 막 마음 졸이면서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덮어야 되는데 막 아니 그 이렇게 얘기는 생각. 김병기 의원이 당을 향해서 반협박 비슷한 걸 했다는 얘기인데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김병기 의원 취재가 차원에서? 들어간 시점과 김병기 의원이 사퇴한 시점을 잘 보면 아마 사퇴하기 전일 거예요. 취재가 들어간 시점은 제가 볼 때는 그러겠죠. 그렇겠죠. 그럼 아직 사퇴하기 전이니까 뭐라도 당 안에서 갑자기 살려주세요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하루 만에 뒤집힐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건들지 마. 이게 알겠습니다. 너무 이거 추측의 경이라서 업그레이드 버전은 본방불가서 하고 그렇죠. 하게 나왔어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그렇게 추측으로 얘기하면서 막 여러 그때는 가지 합리적 의심. 합리적인 추측. 예. 이거는 비합리적인 추측. 이거는 상상력. 전 다르구나. 달라. 장타짜님, 전 장성철 보좌관님, 예예예. 전 장성철 보좌관과 함께 일했었던 예, 예, 전 예, 예. 이해운 의원의 예예. 의원 당시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어머나. 예,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가울 것 같아요. 어머나. 못 들어가지고 한동안. 들어보죠.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잔이야? 유난 들어간 건 아니고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야, 장성철, 너 IQ가 몇이니? 한국말 못 알아들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더라 뭐야?
기억이 없어요. 근데 들었는데 잊어버렸다? 아니면 아예 안 들었다? 저한테는 안 그랬죠. 보좌관이라서. 나는 이런 말을 아니 그게 아니라 들을 만큼 저를 만난 거는 이제 2007년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저는 공보팀장을 하고 네. 김재원, 이혜원 이 두 대변인이었어요. 공동 대변인.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났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막 저런 얘기를 하실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고 나는 급이 높았다 이 얘기구나. 저는 뭐 무조건 잘못했죠. 네.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저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네. 저런 단어를 정말 쓴다라는 거, 입 밖에 내뱉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하고 예. 저는 무조건 그냥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저 발언을 들은 상처받은 분한테도 다시 한번 용서 구하고 그래야 돼요. 저 2017년에 잠깐 인턴 비서거든요. 맞아요. 바른정당 창당할 때 그때쯤. 예. 저런 일 많았어요? 알고 있었죠, 그런 소문이 돌자- 많죠. 소문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실에서는 보좌진들 특수본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직 보좌진들 찾아다니면서 네. 그때 있었던 일 얘기를 해봐. 뭐 전화 까, 뭐 녹음 있어 막 네. 조사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소문도 많았고, 이혜원 의원 당시에 예, 말을 좀 거칠게 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강하게 하고. 그래서 많이 못 버티고 나갔죠. 그 횟수. 보좌진이 엄청 많이 바뀌었다더라고요. 제가 1년 정도 근무했는데 장기 근속. 뭐 이렇게 개근상 주잖아요. 이렇게. 1년이 장기 근속이야? 네, 장기 근속 예. 상장 받고. 예. 그때 보좌진 교체 횟수 1위, 2위, 3위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아, 그럼 교좌진 교체 왜냐면 저렇게 하니 강선우 의원도 보좌진 교체 많이 했었다 그랬잖아. 장관 후보자 때. 그럼 이혜원 의원도 거의 비슷하다? 저는 그 정도 더- 숫자는 더 모르겠지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발언만 들어보면 표독스럽잖아요. 폭언이죠, 폭언. 아, 그럼요. 예, 뭐 갑질이라고 하는데 갑질보다 이건 폭언, 폭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턴 비서라서 막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예, 저는 이제 뭐 이제 장 소장님이야 워낙 뭐 보좌관이었고 유능하니까 본인이 뭐 왕보니까. 지적할 게 없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지적할 게 많다 보니까 저런 식의 폭언을 했는데 저는 조금 인성적으로는 함량 미달인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청문회에서 본인이 잘 소명해야 돼요. 네, 해명. 저건이 약간 요즘 표현대로 하면은 분조장이죠, 분조장. 네. 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런 걸로 보이잖아요. 게다가 인턴이면은 아마도 그 젊은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아, 그렇죠. 20대였을 네, 가능성이 20대. 높은데 그러면 이혜원 후보자의 그 나이를 감안할 때 뭐 자식벌 정도 될 거예요. 저런 얘기를 하나요? 어떻게? 아니 야단은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저건 야단 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화를 그냥 거기다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젊은 청년한테. 아니 어떻게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을 합니까? 근데 저런 이제 인성 혹은 저런 순간에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분이 물론 그 한 측면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글쎄요. 저는 국무위원을 맡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례라면은 이제 청문회 때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의도 타짠 여기서 마무리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스튜디오 옮겨서 본방불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